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네. 전쟁 주체, 전쟁을 일으켰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그러니까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6.25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북한은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안 쓰겠죠. 북한에서 뭐라고 불러요?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그 자기 입장을 대변했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남침인데 침입한 건데 외국인들이. 북한은 이제 일본 식민지 또 미국 식민지 계속 식민지 연속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해방전쟁 하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조국 해방전쟁 쓰고 있는데 우리는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네. 아무래도 6.25라는 단어는 사실 정말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네. 날짜이기도 하고 익숙한 그럼요.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그 세부 사항을 아나 생각하면 또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6.25 전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메가더. 영화. 인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영화로 또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낙동강 사수작전. 아, 낙동강 전투. 그렇죠. 저는 원빈씨 태극기 날리며 설탕성 네. 먹는 아니 영화로 되게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나요. 저는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다는 우와. 거 정도밖에 와, 그럼 실제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얘기는 잘 못 들었고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와. 참전하셨다라는 정도만. 그러시군요. 네. 네. 아니, 어쨌거나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좀 이제 파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재성 씨가 한번 재성 씨의 6.25 전쟁의 그 흐름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한번 읊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개미처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가슴, 배로 3등분만. 네네네 그렇게 한번 자 한번 가보죠. 6.25 전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다. 남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리해서 저 후방으로 끝까지 밀렸다가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다.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메가드 장군의 도움으로 인천 메가드 장군님이 상륙작전. 파이프 담배 물면서 이제 밀어 올라가서 압록강 그래서 갔다. 다시 서로 중국이 갑자기 중국이 돼. 맞아요. 예. 세계 전술로 다시 와서 밀고 내려왔다. 밀고 내려와서 팽팽해진 그 지점이 38선인데 거기서 우리가 휴전. 쇼부를 치자. 일단은 안 돼. 우리가 휴전. 휴전을. 네. 이게 진짜 그렇게 무섭네요. 네.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놀다 보니까 우리가 휴전을 하자. 여기에서 딜을 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게 38선. 아니, 맨 마지막 마무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휴전선이죠. 휴전선. 네네네.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마무리는 휴전선. 이게 38선이 북이 38도여가지고. 맞습니다. 네네네. 휴전선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조금 휴전선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게. 서쪽은 좀 내려와 있고. 네, 맞아요. 그쪽 그렇죠. 전선은 조금 올라가 있는. 여기 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네. 이제 여기든 이제 이야기 좀 붙여야 될 텐데 우선 이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피해자, 이게 사상자만 5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10분의 지금 인구의 거의 10분의 1. 그렇죠. 이산 가족은 1,000만. 게다가 고아만 10만.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이상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거 너무 슬퍼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맞습니다. 맞아. 이 참 3년간 치러진 전쟁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은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려놨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은 폭격에 의한 돌, 그리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 네. 돌과 사람밖에 없으니까 석기 시대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반만년으로 다시 백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이 전쟁의 그 무서움과 아픔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네.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3년의 어떤 그 전쟁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번 좀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성 씨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네.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그래도 음흠. 우리나라에서 평균 이하일 거예요. 이 유교에 대해서 저는 역사 공부를 알다시피 포기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는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재성 씨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 정도가 딱 평균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하거든요. 딱 중간입니까? 아, 그럼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바로 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72시간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네, 이걸 들으면 뭐야? 72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만약 72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지? 그 정도로 큰 그런 일이 일이 일어났어요?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우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머.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요.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군대를 이제 다녀와가지고 행동 강령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정신없이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언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죠. 쏟아붓는데 6.25 전쟁에도 그 3일 동안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일이 그렇죠. 벌어질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하잖아요. 네. 네.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하죠? 바로 3일. 3일입니다. 아. 3일 만에 3일이에요? 예,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는데 가깝잖아. 생각해봐. 어. 엄청 가깝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6월 28일 날 드디어 이제 이 서울에 인민군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빠른 기세로 밀고 내려왔는데 그 인민군이 한강을 넘은 건 언제냐면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오전에 넘어요. 3일이 걸렸네요, 진짜. 6월 29일, 6월 30일, 그다음 7월 1일. 맞습니다. 이 3일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3일, 이 72시간, 이 72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 왜 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이 선생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어디서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산 게 아니잖아요. 기록이 다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서 그 당시 기록 보면서 우와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청와대 영화에서 나오는 캐비넷 안에 기밀 문서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 본격적인 네. 이야기를 풀기 전에 우리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네. 북한이 남침을 시작했는데 그때 북한의 작전명은 바로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폭풍이. 뭔가 폭풍처럼 막 밀고 내려오는 폭풍을 일으켜라 막 어. 그런 느낌. 그죠? 자, 제가 그럼 왜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들의 작전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전 지침서. 네. 자,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거 갖고 계세요? 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작전서를? 조선인민군 선제 타격 계획. 이게 실제 작전서예요? 네. 북한이 작성한? 맞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작전명 폭풍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전면적인 남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폭풍이라는 작전 속에서 정말 이 포를 엄청나게 쏩니다. 남쪽으로요. 네. 남쪽으로 쏘면서 그 연기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포연이 쫙 거치면서 나타난 괴물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이건 정말 설마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거 아닐까요? 우리한테는 괴물. 그게 뭘까요? 뭐야? 장갑차? 비슷했습니다. 탱크. 탱크였습니다. 아, 탱크. 네네네네. 정말 이 탱크 우리는 탱크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네, 우리는 그 당시 이렇게 대규모적 전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북한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소련제 탱크를 다 공수를 받은 상태였기 우리는 때문에 없었구나. 야, 그 포연 속에 나타났을 그 탱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진짜 작전명이 폭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폭풍 갖고 왔네요, 걔네들. 그러니까요. 정말 그 포연 속에 등장한 이 탱크를 앞세운 작전명 폭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하루아침에 전쟁을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탱크를 다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이전부터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련의 그 스탈린이라든지 네. 또는 이 중국의 마오쩌둥 그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미 다 전쟁에 대한 세팅을 준비를 딱 해놓은 상태였어요. 우리 왜 눈치를 못 챘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터지면 수도를 일단 장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도를 장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줄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목줄을 딱 잡아가지고 전체의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가장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제1차 목표는 서울을 타겟으로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죠.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무슨 요일이었는지 요일을 어떻게 모르고 일요일 그 당시 이거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휴일이었어, 휴일. 토요일 일요일 일을 낮? 넘어가는 날일까? 지금 우리는 저 주 5일째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그렇군요. 그때는 주 맞다, 6일째가. 맞다. 그러면 일요일에서 맞다. 월요일. 왜냐면 토요일에 일하고 완전 꿀잠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일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어. 그래서 일요일 날 전쟁이 개시된 거예요. 최악이다. 다 쉬고 있는데. 우린 거지. 심지어 새벽에. 결과는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월이니까 이 당시에 군인들이 많이 외박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 방학도 있지 않아요? 학교랑 막 가족들 다. 그치, 방학이- 가을 앞두고 휴가. 여름에 엄청 농사 열심히 질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딱 노린 정확하게. 거구나. 와 진짜 못했죠.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다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고 외박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일요일 날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되니까 초반에 이게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그림이 좀 보이시죠? 폭풍처럼 내려왔겠다. 맞습니다. 진짜 작전명 너무 방심했겠다. 사실 군 수뇌부도 이 당시에 좀 많이 빠져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우리 국군이 이 북한의 이 폭풍 작전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바로 눈치를 못 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전 같은 게 많았어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그 이전부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어떤 교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뭐 그거의 뭐 연장선상 아니겠어? 아니 근데 요즘 같이 뭐 SNS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니고 네. 통신 체계가 막 대단할 때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저런 교전까지 많았었으면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맞아, 하고 맞아. 시민들은 도망도 안 가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바로 딱 알림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요. 네. 중요한 건 전쟁이 났으니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 네.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뭐지 이상한데 예전에 어떤 교전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27일, 네. 25일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요 개전 이후 이틀이 지난 27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전쟁 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정부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 이런 담화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다. 직장을 사서. 포성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방송 소리, 이게 당시 라디오일 네. 거 아니에요. 지지지직 느낌상 자꾸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번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 시민들이 드디어 이제 짐을 그제서야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화 자체는 그냥 서울에서 동요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있어라. 거기 있어라 그러는데 네. 시민들은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 계속 포성 소리가 좀 커지니까 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잘 사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짐을 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미 이승만 정부는 26일 날 정부는 피난을 간 상태였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27일 날 이미 서울을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아쉽다.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였죠. 네. 아니 근데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도망가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송을 한 맞아. 거죠? 시민들도 빨리 대피해야 되는 같이 거 도망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아. 근데 아니, 사람 목숨이
물론 그렇죠. 네. 네, 물론 그렇죠. 일단 시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전쟁에서 너무 동요가 나오면 이게 아노미 상태가 빠지면서 이게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아까 군인들이 지금 밖에 나갔잖아요. 네. 군인들이 원대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막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면 오겠습니까? 지금 직장을 군인들이? 사서라의 직장에 군대도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지금 이미 수도 함락됐습니다. 그럼 복귀조차 안 할 테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서울 시민들도 짐을 싸고 가야 될 곳은 한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시에 지금처럼 다리가 막 20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한강철교, 한강대교, 뭐 광진교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건너야죠. 네. 일단 거기를 못 건너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강 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네. 무슨 일이 있다도 그건 건너야 된다. 그런데 6월 28일 3일 후네요. 네. 새벽 2시 좀 넘어서 네. 번쩍하는 섬광 같은 소리와 함께 한강 인도교가 무너져요? 폭파됩니다. 설마. 아, 가슴 아프다, 갑자기. 그게 북한이 터뜨린 게 아닌 거죠. 아 진짜요? 그렇죠. 우리 국군이 한강 인도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의 어떤 그 첩보망에 뭐가 들어왔냐면 인민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탱크를 못 건너게 하려고. 당연하죠. 이게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명령이 우왕좌왕하면서 너무 일찍 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끊어야 했던 건 맞지만 네. 여전히 건너지 못한 국민들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거죠.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용산 근처에 탱크가 들어온 시점은 6월 28일 저녁 밤 10시쯤 됐거든요. 8시간.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첩보가 잘못됐네. 예. 그러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 발발하고 3일이 지나면서 한강 다리까지 폭발이 된 거면 맞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그냥 거의 서울을 휘어잡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국군이 한강 다리를 끊었다는 얘기 뭐냐면 한강 이북 쪽은 포기했다는 얘기랑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 신호를 준 거예요. 이쯤이면 뭐 그냥 야 우리 차지했다. 서울 뭐 그냥 바로 점령이다 라고 해서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